오늘은 제22대 한국 외교협회장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우선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사실 평생 외교관으로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78년도에 외교부에 들어가서 2017년도 말에 퇴직할 때까지 근 40년 외교관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 나라 근무를 많이 했고 마지막에는 주 일본 대사를 함으로써 그 직책을 마지막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저 자신으로서는 굉장히 보람 있는 외교관 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고 또 최근에 금년 초부터는 제가 외교협회장이라는 과분한 직책을 맡아서 또 새로이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한국 외교협회는 어떤 조직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협회는 전직, 현직 외교관 약 2,000명을 회원으로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이것이 정부 조직은 아니고요. 네. 민간 조직이긴 하지만 정부와 협조해서 우리나라 외교를 좀 측면 후방에서 도와주고 또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외교에 대해서 좀 아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몰랐던 것 같은데요. 현직도 포함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직 회원들도 회원으로 돼 있고요. 그 현직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외교협회 활동에 직접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현직들과 퇴직한 외교관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공관에 나가시면 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임자가 했던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또 개선하면서도 뭔가 혁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네. 이 협회에 새로 이제 회장이 되셨는데 네네. 뭐 어떤 부분은 개선해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것은 또 혁신해야 될 것 같은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우리 외교부의 핵심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핵심 가치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국익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관들은 현직에 있을 때 평생 어느 나라에 가서 자기가 무슨 일을 담당하든지 항상 머릿속에는 그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철저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외교관들이 퇴직한 후에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관들은 퇴직하고 나서도 늘 그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을 우리 외교협회가 가지고 있고 그걸 늘 계승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몇몇이 이어온 이러한 정신은 우리가 계승을 잘 하고 그렇지만 또 아무래도 이 외교협회가 그 퇴직하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주로 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 시대의 추세에 발빠르게 따라간다든가 또는 젊은 사람들과 소통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측면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회장으로서 앞으로 좀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소통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가장 뭐 급선무가 그 회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외교안보 부서와 소통 문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외교안보 부서와 우리 외교협회가 자주 소통을 하면은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현직에서 일하다 보면은 늘 그날 일에 쫓기기 때문에 퇴직한 선배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거나 교류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은 그 현직에 있는 후배들을 탓하기보다는 실제로 우리 외교협회가
그 외교안보 부서나 현직 후배들한테 어떤 그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좀 그 기초부터 좀 열심히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직들이 이 외교협회나 선배들을 만나면 뭐 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그런 노력을 좀 앞으로 좀 해나가려고 그럽니다. 그 회장님 현직에 계실 때 그 외교협회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도 다른 분들하고 큰 다르지 않은 생각을 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제 뭐냐면 외교협회 가면 왠지 그 나이 드신 선배님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렵고 그래서 쉽게 접근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었고 또 외교협회가 뭔가 우리 외교나 또는 현직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피부에 와닿지 않고 하는 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제가 회장이 되기 직전까지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반성도 많이 하고 앞으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시려고 제가 마침 내일 그 제가 구상한 첫 번째 행사를 내일 할 예정입니다. 그게 뭐 제목이 뭐냐면은 선후배 간의 삼겹살 토크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1번 타자로 나서서 제가 후배들 그 한 10명 정도랑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소주 마시면서 이렇게 허심탄회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지금 생각은 보통 선후배가 만나면은 그 선배가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뭐 후배들은 그냥 이렇게 마지못해 듣는 형식이 되는데 뭐 내일 그 행사는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제가 말은 좀 적게 하고 그 후배들 얘기를 많이 듣는 뭐 이제 그런 행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과가 좀 있고 후배들이 좋아한다면 뭐 이런 행사를 우리가 좀 계속해서 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물론 비용은 선배님들이 내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비용은 저희들이 내는데 김영란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삼겹살 집에서 아주 소박하게 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사실은 김영란법은 뭐 농담이고요. 사실은 이 후배들하고 우리 협회 돈으로 삼겹살 먹어도 되는 것이 그 후배들도 회비를 내시기 때문에 내시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 외교협회가 공무원을 접대한다는 개념보다는 그 협회 회원인 선후배가 모여서 그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다 뭐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소통도 중요하지만 도움을 주는 선배들 요즘은 또 외교가 굉장히 그 복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 전략적 차원의 또 도움도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금년 초에 2020 정책 제안이라는 책자를 처음으로 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우리나라의 외교를 측면 후방에서 도와드린다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아주 구체적인 외교 정책에 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조언을 드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학술 연구 활동을 통해서 좀 어떤 그 큰 방향에서의 큰 틀에서의 조언을 한다든가 뭐 정책적인 제언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자마자 2020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외교가 어떤 환경에 처할 것인지 또는 대한민국 외교에 어떤 과제가 있을 것인지 이런 거를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러한 과제들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가면 좋겠나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시도인데 이와 유사한 노력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이메일이 오고 많은 이제 훌륭한 그 외교관 전직 외교관 분들이 보내주시는데 잘 안 열어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전파하는데도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예를 든다면 뭐
정책 토크쇼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자료를 아무리 보내드려도 이제 읽어보지 않으면 이제 소용이 없죠. 이제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시는 분들이 좀 열어볼 수 있을 정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접 하는 뭐 토크쇼라든가 또는 세미나라든가 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원 명단 또는 정책 고객 명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하고는 저희들이 1대1로 좀 더 이렇게 좀 피부에 와닿게 서로 소통을 하는 뭐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좀 하루살이 경향이 강해서 좀 즉시 뭔가 이렇게 답이 와야 자꾸 또 그 다음에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찾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노력도 좀 해주시면.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언론에게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외교협회나 외교협회 회원들을 좀 활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당국자들은 지금 현재 정책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비밀도 준수를 해야 되고요. 이제 저희들은 실제로 지금 정책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서 좀 더 솔직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을 뭐 그대로 기사화하기는 어렵다 손 치더라도 뭐 기사를 쓰시는데 많은 도움을 드릴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도 이제 출발점은 언론과 소통인데. 네네.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외교협회로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외교를 설명하는 노력,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는 외국의 국민들이나 또는 연구단체나 기관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외교에 대해서 설명하는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노력들도 저희들이 좀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한 외교관으로서 나이 먹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수동적이고 보수적인 측면을 이제 가지고 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더 회장으로서 노력을 해서 좀 더 우리가 개방적,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뭐 그런 외교협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젊은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학생을 위한 외교 캠프 이런 것들을 해서 그 혜택도 저는 이렇게 수업료를 받는 줄 알았어요. 무료에 또 지방에서 올라오면 또 숙소까지 제공하면서. 네, 그거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주 더욱더 활성화할. 우리가 이제 방학 때마다 여름 방학 한 번, 겨울 방학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한 100여 명 정도의 대학생들을 우리가 글로벌 리더십 단기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외교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여주는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다가 오픈을 하면은 뭐 100여 명이 금방 마감이 될 정도로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좀 할 거고요. 그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좀 의견 수렴을 해서 저희들의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가 보려고 합니다. 또 저희들이 부가에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중학생들한테 외교 문제를 설명하는 노력을 우리 정부하고 협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이제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수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수업 시간이 있는데 이제 그 수업 시간을 희망하는 학교에는 우리가 퇴직하신 외교관들을 거기 파견을 해서 국제 문제나 아니면 특정한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그 중학생들한테 해주고 있는데 뭐 굉장히 그건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중학생만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더 고등학생이나 다른 분야에까지 좀 뭐 확대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저희들이 지금 이제 검토 중입니다만은 우리가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그 유튜브 방송 같은 것도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좋습니다. 우리가 그 뭐 선뜻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뭐 유튜브 방송은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 외교 문제를 어떻게 이걸 우리가 재미있게 풀어서 좀 이렇게 시청자들이 들을 수 있는 방송을 만드실까 좀 사실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니 모 수석님도 아주 인기리에요. 구독자 수가 뭐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뭐 저희들이 하면은 그 수석님 같은 그런 뭐 고차원 방송은 좀 어렵고요. 저들은 그보다는 훨씬 더 그 시청층이 그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이제 그런 뭐 방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보다는 좀 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외교 문제나 국제 문제에 이렇게 쉽게 다가올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이제 유튜브 방송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성공하리라고 믿는데 저희도 해보면 생각보다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많은 구독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열정적으로 반응하고요. 아마 이렇게 전문성이 높은 외교협회에서 해주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그런 믿습니다. 추세가 이제 있는 것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우리나라는 사실 지정학적인 위치로 봐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세계와 소통을 하고 좀 어떤 전 세계를 아울러서 보는 이런 시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좀 국제적 감각을 높이자는 이런 움직임을 우리가 잘 살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국제적 시각을 높여드리는데 우리 외교협회가 좀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2,000명의 전문가 집단을 가지고 계시면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계신데 앞으로 이제 임기가 얼마죠? 임기가 이제 3년입니다. 이제 임기 3년 동안에 뭔가 이렇게 이루지 못하시면 이제 갓 시작했으니까 저희들이 뭐 열심히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많은 자원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저 회장님의 리더십이 결합되면 엄청난 폭발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제가 이제 그 전직 외교관 혹은 현직 은퇴를 앞둔 현직 외교관들을 만나면 이 은퇴 이후의 문제 이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평균 연령이 길어지고 그다음에 사실 60 이후부터 또 시작인데. 그 긴 시간을 엄청난 전문성을 갖고 계신데 이걸 어떻게 좀 사회화 환원할 것인가 혹은 또 일방적으로 환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 역시 만족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나 또 보람 이런 면에서 그 문제도 저는 뭐 각별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외교관들이 지금 퇴직 연령이 60세입니다. 근데 대개는 이제 60세가 되기 전에 퇴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외교관이 60세 퇴직할 때까지는 대개는 30년 이상의 외교관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 36년 정도? 그렇습니다. 길 사람은 40년 가까이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외교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라는 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로서도 상당히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을 그냥 사장시키는 것은 굉장히 아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외교관들도 퇴직을 하고 나서도 상당 기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욕을 대개는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과연 수요가 어디 있는지 또 어디로 가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가 이게 잘 매치가 안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외교협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한 외교관들의 인력 풀과 그다음에 퇴직 외교관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중간에서 좀 매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는 그 퇴직 외교관에 대한 수요는 그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는 이제 크니까 능력이 있는데 기초단체들, 기초단체들도 요즘은 국제적인 교류도 많고 또는 국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중소기업들인데 해외에 진출하려고 하면은 언어의 장벽부터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 퇴직한 외교관들이 그 일정 부분 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도 우리 퇴직한 외교관들의 자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사실은 이 접근 방법을 잘 모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외교협회가 그 중간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그 양쪽에 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막 그런 윈윈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